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방 후원분, 한반도의 전방 후원분 하나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남북에 있는 전방 후원분은 거의 한 18개 정도로 이제 파악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다 다녀보고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촬영은 다 끝났습니다. 참 어렵게 가보면 처음에 찾아가서 찾지를 못하고 두 번, 세 번을 가서 찾아보면 여기가 맞다라고 이제 판단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고, 여름 때는 너무 이제 숲이 짙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거의 다 찾아서 여러분들께 영상 올려드리는데, 전방 후원분 조회수 영상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앞으로 한일사학계에 반드시 부딪혀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요건데,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백전백패가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학계 돌아가는 대로 일본 학계하고 손을 맞춰 가지고 우리나라 전방 후원부는 외인들의 무덤으로 다 규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면, 또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없고 연구할 의지가 없다면 말 그대로 그 논리대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일 고대사의 또 다른 또 종지부 문제에 이렇게 논란에 있어서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문제가 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요.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이래가지고 역사운동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품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영산강 지역하고 전남북의 전방 후원분 위치를 표시해 놨는데 15개 정도 되어 있는데 한 3개 더 추가를 해봐야 됩니다. 가보면 또 이제 작은 큰 고분 사이에 조그만 고분이 또 끼어 있어가지고 그런 숫자까지 센다면 이제 숫자는 더 많아집니다. 아기 전방 후원분도 제가 직접 봤고요. 그래서 그건 현장 가지 않으면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대로 온라인에 공개된 거, 그리고 논문으로 공개된 거 가지고는 절대로 현장을 못 보니까요. 직접 가서 찾아봐야 그 큰 전방 후원분 옆에 조그만 애기 전방 후원분 그런 모습도 보는데, 그것은 이렇게 없거든요. 없고 현장 갔어야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다 다녀봤고 이제 영상을 다 찍었기 때문에 또한 부족한 부분은 한 번 더 가가지고 또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말 그대로 발품입니다. 현장을 가지 않으면 누가 이 영상을 찍어줄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전방 후원분 책을 보니까 대부분 가지 않고 그냥 사진만 받아가지고 한 것이 많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표기 안 된 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나하나를 다 찾아다니는데, 여러분들 전방 후원분 연구하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직접 답사를 짓는 권유를 드립니다. 전방 후원분 기원에 대해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전방 후원분은 한국의 전방 후원분 조성 시기 약 4세기, 전방 후원분은 3세기 내지 4세기에 만들어진 이제 무덤으로 보죠. 보면요, 지금 일본에서는 수천 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열 몇 기가, 18기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숫자로서 눌러가지고 말 그대로 일본 거다 이렇게 이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과거 전방 후원분에 있어서는 조성 시기를 한국의 전방 후원분은 약 4세기 거의 초기 전방 후원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외로 열도로 전파되는 그런 이제 순서로서 전방 후원분의 시원을 한국으로 이렇게 주장한 분이 있고, 또한 어떤 분은 한국과 외의 교류설, 여기 한국인들이, 고대 한국인들이 외로 건너가서 거기서 살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무덤이 지금의 영산강이라든지 전남북에 있는 그런 무덤이다, 이렇게 전방 후원분이다, 이것이 과거 이제 주장이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느냐, 현재는 약 200년간을 조성시기를 늦춰 가지고 한국의 전방 후원분은 약 6세기 전방 후원분으로서 이제 간판을 다 바꿔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뭐냐, 외인들이 일본에 이제 박물관 가면 뭐냐면 이와이 반란 때 그 신라계 사람들이거든요. 신라를 이제 추종하는 그런 손을 잡았던 그룹이 이와이인데, 이와이 쪽 이제 무리들인데, 이 양반들이 반란했을 때 일본의 이제 왕족들 야마토에 쫓겨가지고 간 데가 뭐냐면 영산강 지역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산강 지역에서 말 그대로 자리 잡고 이제 무덤 만든 것이 지금 전방 후원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와이 사람들은 신라계지 백제계가 아니죠. 이와이 사람들이 신라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백제의 땅, 백제계에 어떻습니까, 영산강 지역에 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일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도 그렇게 또 따라하는, 동조하는 그룹들도 많고요. 왜냐하면 그때 신라와 백제는 그런 사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이와이 이 양반들이 말 그대로 이 반란 때 쫓겨 들어가더라도 신라 땅으로 가야지
백제 땅으로 갔다는 자체가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일본 학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수용해가지고 그대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학자들은 그쪽의 전공 분야가 아닌 그냥 역사학과를 나온 학자들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백제와 교류 속에서 영상 지역에 수류를 가늘할 외인들이 필요해가지고 그 외인들이 한반도로 건너와가지고 그쪽에 살다가 남긴 무덤이 전방호문이다. 최근에 가야산 논쟁 때문에 이제 시민 토론 학자들하고 시민들이 토론했을 때 이때 나온 이야기가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 백제의 과연 수로 시설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라남북도로 여러분들 가보시면 다른 지역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 수로가 대단히 잘 돼 있습니다. 딴 데는 가뭄이 들더라도 이쪽 지역은 물이 아주 풍부해가지고 물이 어떻습니까? 아주 풍부하게 흐르는 모습을 보는데 그만큼 수로시설 그 뭐 옛날 여러분들 학교에서 교과서 배웠던 그런 수로시설이 대부분 전라도 쪽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본다면 과연 백제가 그런 수로시설에 대한 기술이 부족해서 외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수로를 가늘게 했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학자들은 말이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전방 호문의 수요가 일본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잽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전방 호문은 일본 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숫자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쪽이 우선이라는 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고고학계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발견된 청동검하고 우리나라 청동검하고 숫자가 일본이 많다. 그럼 일본 겁니다. 이렇게 주장해버리고요. 가야 왕관 여러분들 청동관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면 우리나라 지산동 고분이라든지 부산에서 발굴된 차양식 이렇게 말 그대로 철모죠. 철모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청동기 성격도 있고 철모인데 철모가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원래 일본에서는 이런 것이 별로 없는 줄 알고 이것이 가야 철모라고 주장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의 전방 후원분을 다 들여다보니까 뭐가 나오냐? 전부 다 그 철모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본의 천황가의 인무덤은 대부분 초기에 가야하고 손을 잡았던 가야 그룹들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버립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이 철모가 외에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외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가야로 이렇게 수출한 거다. 요렇게 지금 해석해가지고 외계의 철모라고 다 뒤집어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감히 못하는데 우리나라 학계에서 나서가지고 일본은 철기 기술을 더 일찍 이렇게 습득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는 말 잘 안합니다. 백제 신라 가야까지 철기를 수출했다라고 논문을 쓰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학계 가야 그리고 백제 신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본다면 완전히 외놈 욕할 필요도 없고요. 매국노들 수준의 그런 일본의 논문에서도 감히 못 쓰는 논문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학자라는 이름 하에 논문을 들이대가지고 백제 신라 가야의 외에서 철기를 수출했다 라고 논문을 쓰고 있는데 다음에 그 양반의 논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발리든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 논문도 여러분들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방 후원분이 지금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만 이 전방 후원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나서가지고 또 역사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유심히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의 중간에 넣는데요. 현장 답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제 유튜브는 대부분 답사 영상의 주를 이루죠. 그냥 논리, 앉아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역사는 보다는 대부분 80~90%가 전부 다 현장 답사일 겁니다. 우리나라 대마도 일본 중심지 아니면 중국 이런 쪽을 하기 때문에 그럼 뭐냐면 현장을 확인한다는 거죠. 주장에 앞서서 현장 확인하고 그것이 주장이 타당한지를 이제 이렇게 제가 스스로도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발품을 팔아서 영상을 많이 날려드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니까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자료가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또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역사 연구에 또 도움을 이렇게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매림 역사문화TV입니다. 한국의 전방 후원분을 다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데 여기에 보시면 고분 하나가 형체는 보이지 않고 그냥 소나무만 보일 겁니다. 두정동 가정 고분이라는데 이 고분이 이제 전방 후원분이었는데 지금은 형체가 대부분 다 파괴되고 일반 산소가 다 위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냥 복원을 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뒤에 있는
지금 이제 소나무가 보이는 저 숲이, 저 자리가 이제 전방 후원분의 자리입니다. 시골 동네에 있고, 여기에 이제 산이 있고, 이 앞에 여러분들 보이는 저 지금 소나무가 들어서 있고, 밑에 대나무 들어선 데가 저기가 바로 이제 전방 후원분입니다. 이제 모습은 이제 여러분들 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고, 대나무가 들어섰는데 저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 위에가 일반 산소가 다 들어서 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게 복원을 하지 않고 저 모습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전방 후원분 여기에 이제 복원이 된다면 이제 중대형급 정도가 이제 아마 이제 복원이 될 건데 손을 못 대는 이유가 그 위에 많은 산소가 들어서 버리는 바람에 복원도 못하고 이제 이쪽 지역을 옛날 공사하던 분들이 여기에 이제 저것이 전방 후원분이라는 것은 이제 복원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보시면 뭐냐면 그냥 앞에 아마 여기가 동그란 부분이었을 건데 동그란 부분에 지금 소나무가 자라고 밑에는 대나무가 자라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뭐 말 그대로 큰 규모죠. 큰 규모인데 이제 복원 자체를 못하니까 여기 있는 산소를 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안 옮기려 하겠죠.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산일 해가지고 아마 산소를 다 썼을 건데 정작 이 산은 산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고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상상을 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앞에 이제 소나무하고 대나무가 자린 저 자리가 원형 동그란 원형 모습의 무덤이라 생각하시고요. 저 위쪽이 저 뒤로가 뭐냐면 방향 삼각형 모습하고 방향 모습의 무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앞에 동그란 부분만 보고 계시는 거죠. 강주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전방 후문 하나가 이런 모습으로 시골 산골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모습에 테두리만이라도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자, 좀 크죠? 요까지 들어와가지고 전방 후원분을 만들려면 참 힘들었을 건데. 여러분들 뭐가 보입니까? 이 옆에 돌아보면 산소가 보이죠? 저 산소. 자, 저 산소가 뭐냐면 산소 들어선 데가 저기가 전방 후원분입니다. 그 이제 딴지가 잘 깔린 지역이 있을 건데 지금 거기를 다 산소가 들어서 가지고 저런 모습으로 자리 잡아버리기 때문에 전방 후원분을 복원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 보시면 전방 후원분의 옛날 모습의 형체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주변에 이제 모습이 쭉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주변은 다 산이고 시골 동네에 한번 위로 가서 또 촬영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정고분 위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전방 후원분의 형체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전방 후원분 위쪽을 다 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반 산소들이 다 들어선 모습입니다. 자, 과거 여기 이제 지표조사를 했을 때 그 경질 토기가 나왔다 해가지고 이 고분은 여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무덤은 전방 후원분 위에 그 땅을 메우고 이제 쉽게 말하면 팽팽하게 다져가지고 만든 이제 무덤으로 학계에서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이제 밑에는 지금 이제 차밭이 만들어져 있고 일반 이제 뭐 감이라든지 심어져 있는데 그럼 뭐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거 보시죠? 차밭하고 이 지금 무덤하고 산소가 들어선 이 중간 경계 지점 이것이 원래 말한다면 전방 후원분의 이제 원래 테두리 모습입니다. 모습인데 위에는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전방 후원분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쪽에 살고 있는 분들이 산소가 이제 다 들어서 버렸죠. 다 들어서 버리고 원형이라든지 방향의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옛날에 전방 후원분의 옆에 모습이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원래 전방 후원분 테두리 모습은 지금 남아가지고 밑에는 차밭이고 여기는 이제 뭐 지금 말하는 일반 대나무 이쪽 보면요. 자, 조리 때 만드는 대나무가 이제 쭉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제 형태를 보신다면, 주변 형태를 본다면, 앞에가 이게 동그란 모습의 원형인데, 이게 대나무를 다 베내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전체적인 발굴은 아마 안 됐을 거고요. 여기는 이제 일반 대나무가 들어서 버렸고, 저쪽으로는 이제 고분이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이제 여기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고분도 크기로 본다면, 이제 큰 고분격이죠. 옛날에 본다면 이 정도에서 이 고분이 봐라 이렇게 위에 이렇게 원형하고 이렇게 삼각형 모습하고 사각형 모습이 저쪽으로 딱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주변에 돌을 한번 볼까요? 주변에 돌을 보니까 이런 돌, 이제 돌 나온 것이 이런 것이 이제 주변에 뒹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 옛날에 보면 이 산소에 만들 때 나왔던 땅에 있던 그 이제 고분의 아마 그런 돌일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방 후원분이
전북하고 그다음 전남의 대부분이 지금 남아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께서는 이 전방 후원분을 6세기 외의 무덤으로 만드는 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초기 전방 후원분의 모습도 보셨을 거고요. 과연 그것이 6세기에 외인들이 와서 만든 무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학자들도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따라야 될 것 같고요. 단지 그냥 학설, 통설로 간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학계 학자들도 이것이 고대 외의 무덤이다라는 그런 섣부른 주장은 안 했으면 좋겠고, 아주 작은 18m짜리 전방 후원분도 발굴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유물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비교 안 하고 조금 큰 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구주에 있는 전방 후원분 유물하고 석실이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의 무덤이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전체 전방 후원분 영상을 다시 한번 쭉 돌아보시고요. 또 여러분들께 계속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전방 후원분에 대해서 우리 영산강 지역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산일고대사 연구에 많은 업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오늘 여러분들 소식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